7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C 비즈니스, 크리스천 비즈니스, 열매 맺는 비즈니스의 7번째 양선이라고 하는 양선. 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잘 안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양선하면 AI로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 쓰는 단어, 그런데 거룩한 성품,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거룩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양선인데, 저희가 양선의 말씀 중에 찾은 거,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그죠? 착한 행실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뜻에 되게 가깝지 않나라는 걸 일단 마태복음 5장 16절 가지고 양선의 열매 맺는 경영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에 저희가 CMBA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크리스천 MBA에서 그죠? 경영대학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우리의 MBA가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게 크리스천 MBA는 또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오늘 이번에는 열매를 좀 맺어 나가는 성령의 열매 있는 경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기억나세요? 뭐 했는지? 기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기쁨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일터가 되게 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가 계속 하는 것 중에 보면 어제도 늦게까지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상을 보고, 그죠? 경영하면서 현상을 보는데 그 현상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 되는데 자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문제를 보고 팩트로 보고 팩트 이면에 있는 사실을, 그걸 보고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고 문제면 원인을 해결하고 또 근본 원인을 찾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는 활동, 그래서 기쁨의 열매 맺는 거를 저희가 했고요. PDCA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이런 일단, 그리고 빅픽처, 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빅픽처로 크게 보는 게 있고, 그죠? 말씀 안에 이게 들어갔네. 그래서 이거죠. 빅픽처를 크게 보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크게도 여러분들이 이 CMBA를 여기 하면서 크리스천 경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크리스천 경영자들의 capability, 역량이 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역량이 올라가서 직원들을 일 잘하게 육성하고, 육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주로 양성이잖아요.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육성을 시키는 거고 회사는 양성이죠. 물 주고 가꾸고, 그래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 그래서 내기 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거. 기쁨의 열매 맺는 경영을 2월 했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되게 상반기에 많은 일을 해가지고 제가 몸이 되게 방전이 많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절제에 우리가 경영하면서 특히 크리스천 CEO들, 모든 CEO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근데 이게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selfish에 대한 selfish ambit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이기적인 거가 아니고 자기 절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오직 겸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죠. 그래서 경영의 본질에 대한 거를 실천하고, 겸손과 규율의 경영, 그죠? 되게 규율이라고 하는 거, 엄격함과 온건함,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CEO들이 엄격함도 있어야 되는데 온건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엄격하고 온건함. 우리가 조금 보면 크리스천 CEO들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엄격함이 많이 있는데, 일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랑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본질에 대한 도전, 그죠? 겸손에 대한 힘을 우리가 한 4가지 봤어요. 그죠? 지적 겸손에 대한 것도 있고, 관계적 겸손. 세 번째가 이제 온유라고 하는 거. 크리스천 4월 달에는 온유에 대한 거,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온유는 화내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 그죠? 그래서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리진 리더십, 크리스천 CEO의 오리진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했고, 묵직한 거, 우리 CEO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나눠봤던 이런 시간이죠. 오리진의 창조, 오리진 소망, 오리진 사랑.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 이게 크리스천이냐? 근데 크리스천일 때 Are you a real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리얼 크리스천 이러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쪽에서 한번 나눠봤어요. 온유의 열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은 인내가 아닌 인내는 자기 절제 안에서 조절하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서 평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을 정의했고 경영에서 제일 첫 번째가 그 CEO들이 성공하는 비결 첫 번째 오래 참음, 두 번째가 절제. 이렇게 저희가 좀 정의를 하고 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픽처잖아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 6월 달에 우리가 했던 게 지난달에 자비를 했어요. 자비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크리스찬에서 나눈 대비. 그래서 우리의 언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고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 모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고 유익과 유능은 다르다라고 했고 유익에 대한 부분에 유능보다는 유익이 더 난데 유능도 하고 유익이 되면 되게 좋겠다. 근데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자비의 근원이고 자비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후히 주셔서 흔들 넘치도록 풍성히 안겨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거 자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했던 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입이 짧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빅픽처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크게 입을 벌리고 크게 도전하는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서 하는 이런 걸로 자비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크리스천 경영에서 비즈니스 경영에서 양선의 열매 맺기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일까? 양선은 쉽게 내면에 있는 게 거룩한 성품이 밖으로 실천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실천되는 거.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데 결국에 양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열매 맺는 게 오래 참음과 절제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착하게 하는 거, 선하게 하는 거, 우리 양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되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실행의 양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양선인 정의를 쭉 내려보면 저는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저는 양선은 일단 착함, 그 다음에 선하심, 세 번째는 저는 올바름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영하면서 올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라이트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deeds라고 나와 있죠. good deeds.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2절에 good deeds가 뭐냐면 남을 위한 선한 행동. 아까 AI를 찾아봐도 남을 위한 선한 행동, 이타적인 사랑 이런 거예요. 남을 위한 선한 행동도 양선에서의 출발이에요. 착함. 그래서 남을 위한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나가죠. 이게 실질적으로 선한 행동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남을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선한 마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AI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심을 좀 이렇게 보면 거룩하심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저도 계속 거룩하심이 구별된다라는 것도 했는데 요즘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구별된 걸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한규선 목사님 통해서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함의 척도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보면서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성실하심. 선하심은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성실. 우리가 되게 사람을 평가할 때 기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어제도 멘토링을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까지 해주면서 기본이 출퇴근이 잘 안 되고 이런 친구들, 약속 시간이 잘 안 지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일을 못 맡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부분, 기본의 철저.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일하는 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저는 선하심에는 거룩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정직. 그죠? 정직이라고 하는 요소도 우리가 선하심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다. 거룩하심, 성실하심, 정직. 요게 선하심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죠?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게 선함, 그 하나님이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CU가 남은 크리스천과 다른 거는 뭐 남들도 착한 일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저는 이렇게 좀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품이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경영으로 봤을 때 세 번째예요. 선함은 올바름이다. 그래서 rightness다. 그죠? 옳은 경영을 하는, 선함은 올바름을, 우리는 올바르게 하는 건데,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두 가지 말씀이 딱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양선을 하면서 앞에 마태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 제 멘토인데, 제가 목사님은 양선의 말씀 중에 어떤 게 제일 이렇게 하면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아까 5장 12절 그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화와 성장이에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그걸 실행을 통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릇이 깨질 때 여러분들의 그릇이 깨져서 더 큰 걸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깨지는 게 변화와 성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 그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옳은 경영에 포커싱을 맞춰서, 옳은 경영에 라이트에 맞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양선에. 자, 양선의 뜻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양선에 열매 맺는 경영을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맨날 던지는 질문이에요. 본질적으로. 경영이 뭘까? 경영의 뜻은,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고 매니지먼트라고도 하지만 경영 한자어잖아요.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함이죠. 매니지먼트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사전의 정의는 기업이나 사업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매니지먼트 앤 오퍼레이션 하는 거, 그게 경영의 정의예요.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에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도전을 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항상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우리 직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직원, 회사의 원, 그죠? 직장의 원, 구성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하는 거고 상호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원들하고 인터랙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고 조직은 거기서 시너지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일단 조직이 구성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그 조직이 구성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도전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이게 이제 경영에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고 두 번째 하나 더 있다면 이거죠.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과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배우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그죠? 용어를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MBA적인 경영의 이론과 툴들을 배워서 결과물로 성과와 결과물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다 변환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래서 재료를 집어넣고 그죠? 인풋을 집어넣고 그랬을 때 아웃풋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산출물 이거를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주제. 세 번째가 그러면 이 경영이라는 질문이 여기서 양선에서 경영이란 그럼 어떻게 해야 옳은가? 어떻게 해야 경영을 우리가 크리스천들께 잘할까? 이걸 뛰어넘는 거죠. 저는 경영을 잘할까를 뛰어넘는 게 얼만큼 올바르게 할 거냐, 옳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남들하고 다른 클래스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어떻게 하면 잘할 거야? 이걸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뜻을 그리고 그죠?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저는 올바른 경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올바른 경영. 그래서 크리스천 MBA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바른 경영이었어요. 올바른 경영이라고 하는 이슈. 그럼 올바른 경영이라는 게 뭘까? 그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이죠. 우리가 생각이 올바라야 행동도 올바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의 시스템. 우리가 생각의 시스템과 행동의 시스템. 우리가 요즘은 계속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시스템이 뭐야? 하나하나 프로세스가 통으로 가는 거.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도 강의했잖아요. 어떻게 쏘는 거야? 요즘은 이제 통으로 바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유기적으로. 그게 생각의 시스템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구조화되고 하는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는 저는 AI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만 의사결정 잘못해도 조금은 따라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쇼트트랙에 비유를 해요. 우리 경영이 쇼트트랙. 우리 쇼트트랙 하다가 한번 잠깐 미끄러지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되게 더 하늘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드 경영이 되게 중요한데 템포가 되게 중요하다. 위험한 순간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실행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이런 생각의 시스템과 행동의 시스템을 가진데 생각의 시스템은 저는 올바른 조직에서 나온다고 봐요. 조직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건 윤리잖아요. 정직. 그래서 우리 소고기업 미국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탁월한 기업들은 되게 조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탁월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 조직을 어떻게 해서 이 조직에 대한 부분 조직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주면 또 하나는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게 조직이죠. 그래서 조직에 나간 부분에 그래서 조직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대기업에 가면 되게 들어가기는 되게 많이 실력을 많이 보는 게 역량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성품과 태도를 많이 보죠. 성품과 태도를 많이 보고 뽑아서는 바로 그 시스템에 딱 집어넣으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에 우리가 할 때 생각 이런 시스템이 인재개발 시스템이라든가 육성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을 특히 아까 오리진 리더십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량 저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계속 이렇게 배워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바르게 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 또 하나가 이제 올바른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행동의 시스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구성해 가면서 원칙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원칙, 기업의 원칙을 만들어 가면서 그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축구에 이렇게 레드카드라는 거죠. 처음에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레드카드. 예전에 전 이 말을 요즘은 해주고 있어요. 그걸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요즘 CEO들이. 그때 예전에는 원칙이 뭐냐면 3번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쉽게 하면 한 번은 경고하고 2번 해서 교육 기회를 주고 3번째까지 안 되면 아웃이다. 저는 요즘 바로 직무를 보고 첫 번째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많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거, 월에 대한 거, 이런 걸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행동 요소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특히 하면 오늘 던지는 도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조직의 올바른 목표란 무엇인가? 우리 조직에 대한 목표를 두는 CEO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의 올바른 목표가 무엇일까? 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조직의 목표. 우리 조직의 올바른 목표는 무엇을 목표로 조직의 목표를 뭘로 잡는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은 선함으로 하는 것들, 그죠? 크리스찬 경영으로 하는 건데 선함으로 하며 조직에 대한 거, 조직의 실행,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뿐인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젠다는 올바른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은 나세요? 6월 달에 제가 사업가 방정식을 한번 얘기했죠. 방정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방정식은 미지의 X를 놓고 그걸 풀어나가는 수를.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사업가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자산이라고 하는 가치와 그죠? 비용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우리의 지금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해 좀 다시 이해되시죠? 그 사업 가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 가치가 굉장히 우리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노동 가치가 높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데 현재 가치만 가지고 비용을 빼면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래 가치. 자, 오늘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이에요, 오늘은. 자, 비즈니스의 성공은 여러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지만 핵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죠? 요인이라고 하면 뭘까요? 요인은 이런 거죠. 성과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인이란 성과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게 성과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면 요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코어, 그죠? 그 팩터, 코어 팩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결국에 핵심 요인들은 반드시 중요한 단어에 적합하거나 옳은 방향, 라이트한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옳은 경영, 선함을 저는 옳음이라고까지 경영에서 얘기했는데 적합해야 돼요. 부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요인들은 반드시 적합하거나 옳은 방향으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성공 방정식은 굉장히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적합한 일이 있죠. 우리 장대석 회장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네. 적합한 일 곱하기 1 곱하기 적합한 2 곱하기 등등이에요. 6가지가 더 돼요. 회사가 크고 등등등등등등 1부터 6가지 등등등등. 어떤 회사는 6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규모가 좀 작으면 뭐 더 크면 한 10가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등등등이 뭘로 연결돼 있어요? 곱셈으로 연결돼 있어요. 곱셈으로. 이게 덧셈이 아니고 곱셈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합한 일, 여기에 조직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공 요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직에. 여기에
이게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적합해야 되는 거야. 적합. 그래서 성과나 결과는 다수의 핵심 요소 간에 뭐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한번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요.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그죠?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또 안 되면 부적합한 사람이 가서 영업을 하면 마케팅은 인식시키죠.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요소. 그죠?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 근데 그게 잘 인식까지 시켜놨어. 그런데 우리 직원이, 영업 직원이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부적합한 친구가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로. 곱하기라서 그래요. 곱하기라서. 곱셈이에요. 경영은. 그래서 적합함의 곱셈 법칙이다. 따라서 합시다. 적합함의 곱셈 법칙이다. 이게 덧셈이거나 그러면, 덧셈이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게 곱셈. 그러면 여기에 제가 실패 방정식이 있어요. 실패 성공, 실패 방정식. 실패 방정식은 심플하죠. 뭘까요? 부적합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CEO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그렇고 요인회에서. 제가 숫자로 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부적합은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부적합은 성공하지 않죠. 그 많은 핵심 요인 중에 딱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동 회장님, 이거 20 곱하기 40 곱하기 20 곱하기 15 곱하기 0 곱하기 5면, 그죠? 어떤 친구는 막 다 곱해보더라고. 저 사이에 0만 끼면 무조건 여태까지 해왔던 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적합함에 지금 등등등 그 계속 곱셈이잖아요. 네. 진짜 곱셈만 나옵니까? 플러스는 안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 경영은 곱셈 법칙이라니까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곱셈 플러스 덧셈 이렇게 되면 제로가 있어도, 그죠? 통과시켜 버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덧셈하고 곱셈하고에 대해서 곱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경영은 이거예요. 그 많은 요소 중에 왜 곱셈 법칙이면 하나만 잘못돼도 일을 그르치는 거죠. 부적합하게 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되게 관가하는 거야. 그래, 덧셈이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느슨하게 돼버리는데 덧셈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곱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적합한 것을 골라내려고 그러고 적합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장에서의 적합도 제게 맞춰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핵심 요인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CEO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죠? 항상 우리의 사업 가치나 미션이나 여기에 맞게 직원들이 그 일을 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문화, 우리 아까 얘기한 거 보죠? 정직, 그죠? 성실, 우리 열의 거룩함,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경영의 성공 방정식은 곱셈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 0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원 중에 또는 내가 하는 일 중에 마이너스를 속에 두는 데면 완전히 그 해에는, 그죠?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저는 이 0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 분 있는데 조직의 어떤 조직에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승 회장님. 그러면 그 한 달, 그 일했던 것들이 다 다시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핵심 요인에 부적합한 거, 옳지 않은 방법대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한 거죠. 그럼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라고 저는 크리스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기준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성공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 제품이 시장에 내가 이 정도의 기대치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고객들에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그게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요 정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려놨잖아요. 지금 새로운 상품, 뭐 헤어라고 하는 생상품이 진짜 마켓이 어느 정도 되고 고객들한테 인지도가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됐을 때 연차별로 어떻게 됐을 때 그게
그걸 뛰어넘을 때, 그거를 미트시킬 때 우린 성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공 기준도 그렇게 되는데, 실제 방정식은, 비즈니스의 방정식은 곱셈이다. 그래서 적합한 것들이 계속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특히 조직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적합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옳은 비즈니스 만들기를 좀 하려고요. 옳은 비즈니스 만들기. 이 라이트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용어로 보면 더 라이트 잇이라는 거죠. 이 라이트 잇을 제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델롬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책에도 이렇게도 나와 있는 제가 책을 봤는데 델롬이라고 하는데 저는 옳은 방법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옳은 비즈니스. 그죠? 옳은 방법. 이런 거죠. 그럼 옳은 비즈니스들이 뭘까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바르고. 시작. 올바르고 탁월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되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예요. 그죠? 다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예요. 우리 장효서 회장님 하는 비즈니스, 다 하는 비즈니스들이 시장에서. 그럼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가 뭐냐? 이렇게 저 젊은 친구들에게 물으면, 야, 피자 하는 거. 피자, 그 다음에 커피점 다 시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다들 뭐 어렵다고 하는지만 다 오픈하죠. 그런데 왜 거기서 잘 되는 성공한 비즈니스도 나오고 안 되는 비즈니스가 점포도 나오고 왜 그러냐라는 거잖아요.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적합한 방법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은 성공하는 거고요. 부적합하게 한 그 중에 하나라도 끼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상한 걸 넣든다든가 이상하게 불친절한다든가. 사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 라이트이시에요. 저는 시장에서 다 검증된 거예요. 그걸 올바르고 탁월하게 실행할 경우 시장에서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이트의 반대는 뭐죠? 워롱이죠, 워롱. 또 워롱이 안 될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점차 해서 제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들은 다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올바르게 탁월하게 실행할 경우에 성공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비즈니스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접목할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AI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지금 그거 하고 팔고 있는 신상품을 AI나 새로운 방법, 남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이디어의 문제죠. 아이디어의 문제예요. 그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품은 잘 개발됐는데 어떤 마케팅 아이디어로 이 책을 써가지고 할 거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고 시장에 성공한 아이디어는 뭐냐? 옳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죠. 옳게 비즈니스를 해나갈 때 이 나쁜 아이디어도 옳은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시장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들은 다 옳은 비즈니스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옳게 해나갈 때, 적합하게 해나갈 때, 그리고 그 적합한 것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접목할 때 남들하고 탁월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점을 저는 계속 얘기를 들어요. 커피점 무지하게 빌드하고 스크랩 하잖아요. 그런데 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왜? 되는 거 시장에서 검증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적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비즈니스가 되고 부적합하게 하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하는 이런 옳은 비즈니스로 저는 그래서 옳은 비즈니스는 올바르고 탁월하게 할 경우 그게 올바르게가 뭐라고요?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걸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그래서 부적합하게 하는 비즈니스들.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들면 일본에서 성공한 레스토랑에 대한 부분이죠. 음식점 다 비즈니스 되는 거죠. 비즈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픈해놓고 안 되니까 부부가 둘이 앉아서 계속 얼굴만 보다가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바꿔본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계속 손님이 없어도 두 부부가 기쁘게 웃고 기쁨으로 일하고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 손님 한 사람씩이 들어왔는데 진짜 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줬더니 그 한 사람 경영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경영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1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경영은 한 사람의 고객을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돼야 돼요? 직원이 돼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오너니까 이게 아니고 고객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고객이. 그래서 그 고객이 팬덤이 돼서 진짜 우리 오늘 전재영 중정회장님 기도하셨지만 진짜 빛가서 금메트로 그 상품 없으면 전재영 회장님 그 회사가 안 되면 그죠? 없으면 난 어디 가서 그거 사라고요. 이렇게 막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우리가 고객들 코리아지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가 되는 고객이 주인 회사를 만드는 요게 옳은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선하심, 그래서 의로움과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저는 이것들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경영. 그게 옳은 경영이다. 크리스천 경영은 의로움, 그죠? 의의 기준, 그죠?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이번에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첩경으로 인도하심. 혹시 들어보셨어요? 첩경? 첩경 인도하심. 이게 무슨 뜻일까? 와, 너무 좋은 뜻인 거예요. 첩경. 이게 지름길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데 평탄하게 우리가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름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경영에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좀 커요. 그죠? 가다가 이게 좀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그렇잖아요? 지름길. 우리가 경영에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해. 제가 경영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첩경에서 하나님은 이 지름길로 가게 하는데 지름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옳은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첩경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남들은 돌아가고 우리 경영에서 남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경영으로 차별하잖아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내가 가는 거에 바로 못 따라오게 웅덩이도 파고 바리케이트도 쳐서 거기를 넘어오는 시간에 우리는 가는데 그거보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첩경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지름길로 가는데 거기도 평탄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통해서 이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첩경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죠? 우리가 남들보다 이제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지름길로 인도하고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양선의 경영을 해갔으면 열매 맺는 경영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나눈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선의 열매 맺기. 나는 올바른 경영을 하는 크리스천 경영자인가? 이 올바름에서 아까 얘기한 적합과 부적합을 한번 좀 이렇게 상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적합과 부적합이 나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첩경으로 인도하신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게 첩경이었구나. 이걸 한번 나눠보는 시간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김혜식 회장님은 빠른 길 지름길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갈 때 빠른 길 바른 길로 갈 때 또 의의 길로 갈 때 또 첩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른 길로 갈 때 예상치 않게 또 동업자를 보내주시고 또 돕는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예상치 않게 컨소시엄 캐나다 쪽에 또 그런 제안이 왔는데 그것도 예상치 않게 또 돕는자를 보내주셔서 알고 봤더니 또 안산의 제일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적합으로 갈 때는 우리 적합이 돼서 그
배가 되는 그런 체험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병수 회장님은 아까 배웠지만 적합이 배가 돼서 적합이 5개가 되면 적합이 배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옳지 않은 것이 발생되면은 그 부적합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르게 자기가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그랬는데, 한 예로다가 28년 동안 거래했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보통 강적이 아니시래요. 근데 그거를 또 28년 동안 케이크했던 우리 김행수 대표님은, 우리 회장님은 더 강적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회장님의 눈에는 항상 그 선함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신뢰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뭐 장비 설정할 때도 모든 걸 다 맡겨서, 또 이번에 그 우리 하천기계 일회를 권유해주지 않고 다른 기계를 권유해주셔서 또 그런 또 좋은 분들도 안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을 이루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CO의 역량이 또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방법으로 해서 더 바닥보다 더 내려가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하나님이 첩경으로 인도하신 사례를 주제로 해서 많이 나눴고요. 그 당대표님께서는 오늘 김종민 교수님 말씀에서 곱셈의 법칙에 동감한다. 그 0이 하나가 들어가면 다 0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다 동감하고, 저 또한 그렇게 동감하고 0이 되지 말자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첩경의 주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물 사업이나 이렇게 이런 것에서 지금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곽영철 회장님께서는 첩경이라는 주제에 창업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첩경으로 생각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제 미군부대 입찰 사업에 첩경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AI 자판기를 이제 지자체 물 자판기로 변경해서 아마도 금주나 다음 주에는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저 마포구청, 군포시청 두 군데 빠르게 계약을 수의계로 해주시도록 인도하심을 첩경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만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26주년 때 직원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성공한 경영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성공한 기업이 아니고 현상 유지만 해왔기에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더 함께 분발해서 나갑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고요. 또 그 사위와 딸이 운영하고 있는 림링 카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바르게 한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걸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업체를 가거나 가게를 가거나 그럴 때 다 드러나고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재영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성공하기, 바르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하고 남다른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특별한 간절함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셨고, 우리 장재석 대표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경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첩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에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 첩경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커피숍도 얘기했지만, 내가 커피숍을 참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앞에 또 경쟁점이 또 딱 생기는 순간에 굉장히 아까 그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런 리스크. 그게 우리가 그걸 또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올바르게. 근데 그게 영향을 받죠. 얼마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하면서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합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게 경영이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데 그게 그런 게 저는 그걸 통해서 다시 겸손해지면서 경쟁점이 생길 때 우리가 신앙도 저도 그렇게 되지만 몸이 좀 아프고 또 할 때마다 거기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경쟁점이 자꾸 생길 때 내가 더 준비하고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고 오늘 되게 저는 이 right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경영인데 저게 일단은 right it의 정확한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될 놈이거든요. 될 비즈니스. 여러분들 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이 될 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면서 그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적합하게 해 나가느냐. 그 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CEO의 역량이 오늘 배우면서 또 되게 제가 되게 좋았어요. 감사했지만 적합의 곡선이나 또 첩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그게 이제 또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적합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걸 또 적합으로 바꾸는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경영에서.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갈 때 결국에 우리가 다 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곱셈의 법칙은 시너지니까 시너지를 여러분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선하심. 오늘 이제 양선, 선하심을 그냥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의로움, 정직, 성실, 정의, 겸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양선이고 그럴 때 옳은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우리가 첩경으로 인도한 사례를 봐야 앞으로 첩경으로 더 인도하실 걸 여러분들이 아까 하는 장혜석 교수님이 얘기한 미래의 첩경. 계속 그거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빅픽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첩경으로 가는 거를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에 옳은 비즈니스를 해서 양선의 열매 맺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구로 디지털주의 우리 CEO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선하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경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CEO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 옳은 경영으로 적합한 경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적합이 있는 부분들도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역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탁월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각각의 사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CEO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